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첫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사회문화를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저희 실천 사회문제집에서 마지막 부분인 사회문화를 할 건데, 사회문화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절대 사회문화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사회문화 자체는 공부량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분야도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고난이도가 나오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상하게 한 문제씩 틀리는 분이 있다 그랬죠. 왜 한 문제씩 틀린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개념을 문제에다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고 했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사회문화의 탐구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탐구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무엇이 많이 나오냐? 기능론, 갈등론 문제와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연구 방법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에 있으니까 연구 방법 쪽을 조금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밑줄 친 기억에서 비읍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공공지역은 20세기 초까지 홍수는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라고 써놓을게요. 그렇죠? 그리고 산불이 반복해서 발생한 곳이고요. 1930년대에 공업화가 진행됐다. 공업화는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다 사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는 연평균 기온이 상승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자라고 쓰겠고요. 그리고 대기 및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정부가 강력한 환경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1960년대 말에 공업화 전에 연평균 기온을 회복했다. 연평균 기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거, 연평균 기온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볼게요. 기억과 같은 현상, 홍수와 같은 현상이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은 니은, 바로 사회문화 현상, 사회문화 현상보다 보편성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디귿 리을,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거나 대기 및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을 때 어떤 것이 정부의 강력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뭐죠? 디귿과 같은 현상,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자연현상. 자연현상은 리을 미음,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당위법칙의 지배를 더 받는다라고 하는 것, 당위법칙의 지배받는 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위법칙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존재법칙이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존재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자연현상, 당위법칙에 적용받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아니고요. 비읍현상은 자연현상이죠. 자연현상 중에서도 연평균 기온을 회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에 의한 자연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기억과 리을 2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이제 3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571페이지에 있어요. 장수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요즘 장수마을의 기사가 TV에 자주 나와요. TV에 자주 나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데, 인간이 장수하는 것은 오래 사는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다. 무슨 짓을 하는 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먹어도 요즘 얘기 나오는 가공 음식, 소세지 이런 거 먹어도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유전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을은 그렇지 않다. 장수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또 인간관계, 심리적 안정감, 이런 것들이 더 높아서 오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갑이 조금 더 장수 현상을 뭘로 보고 있어요? 자연현상처럼 보고 있고요. 을이 조금 이제 사회문화 현상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갑은 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현상이니까 자연현상 맞네요. 그렇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 맞고요.
갑은 시공간적 특수성을 가지는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갑이 아니라 이거는 을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이건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특수성이 아니라 뭘 가지고 있는 거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맞겠죠. 아니고요. 갑은 당위적이고 가치함축적인 현상. 여기서 이미 틀렸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연현상은 아까 당위 법칙이 아니라 무엇에 적용받는다 그랬어요? 존재 법칙에 적용받는다. 근데 갑은 자연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위적이라고 한 이야기는 틀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치함축적이다라는 말도 틀렸죠. 틀렸어요. 가치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안에 뭔가 가치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연현상 같은 경우는 그 안에 가치가 담겨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치함축적이다, 당위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이야기고 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을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니죠. 그렇죠? 인간의 의지, 생활 습관, 인간 관계,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의지와 무관하다는 얘기는 틀렸고요. 을은 객관적인 법칙 발견이 용이한 현상을 강조하고 있다. 객관적인 법칙 발견은 을보다는 무엇이 더 유리하자? 갑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셔야죠. 그렇죠?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572페이지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경향이죠. 연구 경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 여기 하나씩 비교실게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 보상 등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복지 실태와 개선 방안 그리고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제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허가 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만 무엇을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을 연구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실태 이것을 연구하려고 할 때 몇 가지,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가낭문적 접근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총체적 접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좀 읽어보시면서 보시면 돼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의 조화를 중시한다.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보면은 다 어떤 내용이냐?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어요. 왜? 제도라든가 혹은 유입 자체가 노동시장 자체에다가 미친 영향이라든가 이렇게 큰 틀에서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 접근을 하고 있고 미시적 접근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죠. 미시적 접근이 나온다면 어떤 게 나와야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개인 내 커뮤니케이션 관계 혹은 그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나와야겠죠. 즉 개인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고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왜?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이라든가 사회복지 시설 개선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보이고 있지는 않고요. 사회과학의 각 분야는 각각 독립된 영역을 침범해서 안 된다. 그럼 왜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여기에 적용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침범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그 연구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은 여러 인접 학문들의 이론과 방법을 사용해서 탐구해야 한다.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 가지 노동시장에 끼친 영향, 노년녀 유입 자체, 그리고 사회복지 실태, 그리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인접 학문들의 이론과 방법을 사용해서 탐구한다라는 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 각 영역의 다양화 세분화 경향을 반영해서 학문의 전문화를 시도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분화보다는 이제 다른 학문에서 여기에다 다른 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 학문을 연구하는 그런 쪽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분화와는 조금 관계가 없다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그냥 조금 딱 보시고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이거 딱 봐도 여러 가지 학문을
그 하나의 학문을 연구할 때, 하나의 뭔가 연구할 때 여러 가지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학문에서 뭐 이론을 가져와서 적용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그런 쪽을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바로 밑에 7번 문제 볼게요. 법을 바라보는 각과 을의 관점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합의. 이게 포인트가 되죠. 그렇죠? 합의. 사실 여기까지만 봐도 사회문화 조금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기능론 하셔야 돼요. 기능론. 네. 기능론. 합의에 의한 거잖아요. 합의에 의한 거. 합의에 의해서 형성됐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럴 때 사회 질서가 평온하게 유지될 수 있고 그렇죠? 또 유지라는 말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합의, 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회에 무엇을 강조하는 것? 안정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 바로 기능론에 대한 얘기겠죠.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론과 갈등론이죠. 볼게요. 을은 뭐 보면은 갈등론이겠죠. 읽어볼게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개 뭐야? 상류층. 상류층 끝났네요. 상류층, 특정 계급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본가 이런 얘기라고요. 뒤에 볼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무엇을 한대요? 법 질서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그 법의 준수를 강요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뭔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갈등론입니다. 갈등론. 그래서 갑은 기능론, 을은 갈등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네요. 갑은 사회 구성 요소가 갈등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갑이 아니라 을에 대한 이야기고요. 갑은 갈등이 사회 전체의 변화와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이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죠. 갈등론. 그렇죠? 그래서 을이고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이 되겠네요. 갑이 되겠고요. 사회 구성 요소들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라고 라고 보는 것도 갑이 되겠고요. 을은 갑에 비해서 진보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갈등론이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그 기능론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답은 5번입니다. 5번 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기능론과 갈등론 문제는 항상 나올 준비가 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그림 가나에 나타난 사회과학 연구의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나왔던 문제랑 조금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문제 연구를 할 때 정치학적으로도 보고요, 경제학적으로도 보고, 사회학적으로도 보고, 법학적으로도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당문적 접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문화인류학 그리고 고고인류학, 행정인류학 이런 것들. 인류학이 어디로 고고인류학으로 되고 고고인류학과 형질인류학, 문화인류학 이런 것들로 어떻게 된다? 분화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세분화 경향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했던 문제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실까봐 요 문제도 하나 풀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간학문적 접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세분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학문이 여러 개로 분화된다 했을 때 세분화고요. 하나의 학문을 연구할 때 다른 분야에서 이제 따와서 다른 여러 학문에서 가져와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간학문적 접근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가는 학문이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고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사회현상에 대해 간학문적으로 접근한다. 간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가는 나에 비해 사회현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그렇죠? 간학문적 접근이 총체적 접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겠고요.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 이거는 틀리죠. 이건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좀 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연구 방법을 선택했는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고요. 가는 귀납적 접근을, 나는 연역적 접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연구 방법을 썼는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실험법이라든가 이런 걸 썼다 그러면은 그런 걸 썼다 그러면 당연히 연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나 해석적 연구에 해당하는 연구 방법을 썼다 그러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귀납적 접근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알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겠네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애매한 문장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딱 보시면은 5번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왠지 여기 이거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 갖고 공부하니까 귀납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애매하잖아요. 갑자기 막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명확한 답이 있으면 명확한 답을 먼저 찍으시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뭔가를 명확하게 보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연구 방법이라든가 객관화, 객관, 주관,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 이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납법, 연역법을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는 이 연구 방법에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선 가난문적 접근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는 세분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이거를 초점을 두고 문제를 푸시면은 답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문장이 있다고 해서 그거에 자꾸 꽂히지 마세요. 꽂히지 마시고 답이 확실하면은 확실한 답을 먼저 찍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9번 보겠습니다. 9번.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다음 글의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은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래요. 그러므로 현실은 우리의 환경과 정체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바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결국 사회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여 만들어낸 공유된 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정, 합의, 공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기능론에 대한 이야기. 기능론에 대한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노인 문제는 가족의 보호 기능의 약화 때문이다. 그렇죠? 사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규범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론에 대한 이야기 맞고요. 의학 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이익단체들 간의 이권 다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갈등론이 아니죠. 이걸 갈등론이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인생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이게 갈등론이 아니죠. 갈등론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이야기될까요? 의학 분업으로 인한 갈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특정 이득 계층, 특정 이익 계층, 특정 계급, 혹은 의학 분업 당시에 단체들 사이에서도 그 상하 관계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특정 계급에 대한 하층 계급의 저항, 이런 것 식으로 나와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자기들 이익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다? 사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기능론이라고 보셔야죠. 이건 기능론이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3번 볼게요.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도농 간 상호 의존성의 악화에서 비롯된다. 이거는 기능론이죠. 누가 봐도 기능론이죠. 도농 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사회의 기능, 사회의 합의, 사회의 안정 이것이 해쳐졌기 때문에 무엇이 발생한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볼게요. 4번. 범죄는 개인이 급격한 사회변동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발생한다. 이거 뭐죠? 아노미는 대표적인 기능론의 이야기죠. 그렇죠? 맞고요.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하면서 강화된다. 5번이 정답이네요. 그렇죠? 5번이 왜 틀렸죠? 5번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상징적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청소년 비행이 청소년 일탈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내면화했다. 내면화. 그래서 사회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탈이라고 하는 거에는
명확한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명확한 기준은 없는데 그것을 뭐예요? 일탈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일탈행위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낙인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렇죠? 낙인에 가까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기능론과. 무엇이 다르죠? 기능론은 거시적 접근이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미시적 접근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 574페이지요. 다음에 제시된 사회 탐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사회현상에 대한 계량화, 통계 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변수와 변수 간의 일정한 관계를 발견, 그리고 일반화 나아가 법칙의 정립을 추구한다. 이거는 사회 탐구 방법 중에서도 그 실증적 방법이겠죠. 네. 실증적 방법이고요. 양적 방법이겠고요. 네. 양적 연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냐 사회과학적인 방법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자연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사실과 가치가 분리됨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사실과 가치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으로 연구할 수 있다? 자연과학 법칙으로 연구할 수 있다. 사회문화현상도 근본적으로 무엇과 다르지 않다. 자연현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맞는 이야기고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다. 아니죠.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두 가지 현상에 두 가지 방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이 하나의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면은 안 되죠. 그렇죠?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하나의 연구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론론적 방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고요.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심층적 이해는 실증적이나 양적 연구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렇죠? 양적 연구하고 그 실증적 연구하고 해석적 연구를 구분하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이 관점과 일치하고 있는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기능 아니면 갈등 혹은 미시적 접근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볼게요. 여기서 이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에 뭐 냉각장치도 필요하고요, 동력장치도 필요하고요, 제동장치도 필요하고 뭐 5개가 다 필요, 연료도 필요하고 조합장치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뭐가 기능할 수 없다? 비행기가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든 구성 요소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를 하고 있다. 상호 관련성을 맺으면서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비행기를 보면은 비유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왜? 이거 다 이게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무엇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이 다 사회 구성 요소라고 생각하면은 명확하죠. 그렇죠? 뭐죠? 기능론입니다. 기능론. 네. 기능론에 대한 이야기네요. 보겠습니다. 법은 지배집단 나오는 순간에 갈등론이죠. 그렇죠? 아닙니다. 청소년 비행은 가정교육의 부재.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능 중 하나죠. 그렇죠? 근데 그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청소년 비행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론에 대한 입장이 맞겠죠. 정보사회의 계급 구조는 지식과 같은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계급이죠. 계급. 그쵸? 계급 구조. 계급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무조건 어디로 가시라? 갈등론으로 가시라고 했죠. 그쵸? 계급이란 말은 그냥 갈등론 하시면 돼요. 계급이고 갈등론입니다. 일단 뭐 그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에 필수적이다. 그렇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고 그것을 지켜야만 사회가 유지될 수 있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답은 니은과 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값을 사용한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값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사용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 진술을 가지고요. 잠정적 진술을 가졌어요. 이건 가설이게 되겠죠. 그렇죠? 가설을 세웠어요. 그리고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수집한 자료를 통계 분석합니다. 통계하고 분석해서 잠정적 진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겠네요. 실증적 연구다라고 하면 되겠고요. 을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를 면담했어요. 면담 끝났죠, 그렇죠? 면담이잖아요. 면접법인데 면접법이니까 해석적 연구죠. 해석적 연구.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 갑의 연구는 연역적 절차보다 귀납적 절차를 중요시한다, 우선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의 연구는 실증적 연구고 실증적 연구는 귀납법보다 연역법을 더 선호합니다. 더 우선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을 더 쓴다라고 해야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되겠고요. 을의 연구는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이해를 강조한다. 이거는 뭐 명확한 정답이죠. 그렇죠? 해석적 연구에서는 주관적 이해, 뭔가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관적 이해를 강조한다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의 연구는 현상에 대한 기술을, 을의 연구는 설명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반대예요. 반대. 그 실증적 연구에서 그 연구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고요. 해석적 연구에서는 기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을의 연구는 갑의 연구에 비해 방법론적 이론론에 더 충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방법론적 이론론에 더 충실하고 있는 거는 갑이죠. 갑.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겠고요. 그래서 아니고요. 을의 연구는 갑의 연구와 달리 사회현상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본다. 예측 가능한 현상으로 보는 것은 갑의 연구, 바로 실증적 연구에 해당하겠죠. 왜? 자연현상처럼 보니까요. 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15번 가나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네요. 기능 아니면 갈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이렇게 딱 나오면은 보겠습니다. 딸에게 취업 준비하느라 많이 힘들지? 요즘은 일자리 문제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더구나. 마음 같아선 내가 너를 위해서 물러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뭐 어쨌든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필요한 자리 계속 만들어질 거니까 너도 뭐 해라. 그에 맞는 능력을 발휘해라. 노력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면 조만간 뭐가 되지 않겠냐? 취업이 되지 않겠니? 그래서 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듣는 얘기네요. 그렇죠? 너의 노력이 부족해. 라는 이야기들. 어쨌든 이거 뭐예요? 기능론이죠. 네. 기능론이죠. 그렇죠? 네. 사회 시스템은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해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라. 예. 그런 다음에 그 사회에 맞는 인재가 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능론이죠. 기능론. 그래서 딸이 이야기합니다. 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지요. 그죠? 자격증도 딸만큼 딴 것 같은데 계속 취업을 못하니 남들은 제가 못나서 그렇다고 오해할 것 같아서 속상하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미 나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 세대라고 다 일자리로 고민하는 것도 아니라서 답답하다. 좋은 직장에 가진 부모의 자녀는 부모 덕에 다들 좋은 직장을 간다. 부모의 지위가 자식들에게 연결된다. 또 뭐 이제 보죠. 이건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일자리 분배 방식이 공정하지 못하다. 사회에 있는 룰 자체가 틀려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갈등론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기능론, 딸은 갈등론적 입장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밑에 이거 책 보면서 풀게요. 1번 가의 관점은 사회 구조보단 개별 행위의 맥락적인 의미와 동기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니죠. 그렇죠? 가는 기능론이라 그랬어요. 기능론은 거시적 접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미시적 접근에 대한 설명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의 관점은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 사회 변동, 갈등으로 인한 사회 변동은 갈등론이죠. 갈등론. 그래서 아니고요.
나의 관점은 사회 구성 요소들이 역할과 기능이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본다. 이거 무조건 정답이죠. 그렇죠? 명확하네요.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갈등론의 관점, 나의 관점은 특정한 사회 구성원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미시적인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미시적인 접근은 갈등론과도 관계 없습니다. 나의 관점은 개인이 급격한 사회 변동에 적응하지 못할 때 갈등이 발생한다 라고 본다 라고 하는 거는 기능론이죠. 기능론. 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기능론과 갈등론 문제 계속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더 강조될 거예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578페이지예요. 다음 축구공에 관한 견해 분석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축구공을 생산할 때 공공기업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개발국가 아동들의 노동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의 쉴 틈도 없이 바느질해서 축구공을 만들고 있고 노동을 뭐 하고 있다?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가가 뭘 착취하고 있다?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 이거는 갈등론이죠. 갈등론. 갈등론이고요. 축구공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축구 산업이 성장하고 관련 상품의 소비도 늘어나서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어. 그래서 좋은 거야. 축구공 생산 공장 자체는 뭐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론. 기능론에 대한 얘기고요. 축구공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공이 싫어. 나는 그냥 축구공이 싫어.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기자기한 탁구공이 좋아. 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 미친놈이 아니라 뭐죠? 미시적 접근. 네. 미시적 접근. 네. 미시적 접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거시적 접근이고요. 회화 접근이고 요거 하나 미시적 접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갑은 인간의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미시적이죠. 미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갑은 갈등론이잖아요. 그렇죠? 틀렸죠.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을은 사회 안정보다는 사회 변동을 강조한다. 사회 변동을 강조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병은 사회적 행위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중시한다. 사회적 행위나 사물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중시하는 것, 미시적 접근 맞는 이야기죠. 그렇죠? 개인적인 해석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축구공에 대해서 병이 스스로 자기만의 그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맞아서 싫어. 이런 거. 보겠습니다. 갑은 미시적 관점, 을과 병은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갑과 을이 거시적, 병이 미시적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됐고요. 이제 바로 밑에 볼게요. 578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좀 볼게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을 다음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출제됐어요. 실제로 한 2013, 14년 해갖고 6개인가 7개인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몇 문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탐구 방법을 하도록 할게요. 하여튼 지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밑줄친 이론에서 활용될 연구 방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은 자극에 일률적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대신 자극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의미 부여하고요. 그 의미에 기초해서 행동하고요. 그래서 의미가 개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상징적 상호작용이 되겠죠. 상징적 상호작용. 상징적 상호작용이 될 거예요.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미시적인 접근 뭐 이런 것을 해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게요. 탐구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중요시하는 것은 실증적 연구죠. 실증적 연구. 그래서 요거랑은 조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관계 없어요. 연구 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그 사회에서의 의미 부여라든가 사회와의 상호작용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파악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개인이 사회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고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떻게 행동해 왔기 때문에 혹은 주변 환경이 어땠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해 과정에서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지한다? 아니죠. 그렇죠? 이건 실증적 연구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틀린 이야기가 되겠고요.
사회문화 현상의 특수성에 주목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보다는 그걸로 푸는 문제였네요. 해석적 연구. 네, 해석적 연구. 해석적 연구로 푸는 문제였네요. 상징적 상호작용을 지문을 주긴 맞아요.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에 대한 지문은 맞습니다. 맞는데 요거에 대한 연구 방법으로 해석적 연구를 주고 있는 거네요. 이게 인간의 행동이 자연현상과 같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해석적 연구 쪽이 맞긴 맞아요. 네. 그래서 해석적 연구와 관련된 내용, 니은과 리을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한 연구를 요약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자료 해석 문제네요. 자료 분석 문제 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는 실험 집단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볼게요. 온라인 학습의 시간이 고등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의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실험 집단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 여기 보시나요? 온라인 학습 대상이 뭐예요?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교 3곳의 재학생 중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유경험자 전체가 실험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 종속 변수는 뭐예요? 종속 변수가 뭐죠? 독립 변수는 뭐고 종속 변수 뭐예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찾아보시죠. 독립 변수는 온라인 학습이고요. 온라인 학습이고요. 종속 변수는 학업 성취죠. 자, 그래서 종속 변수인 학업 성취에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나 이러고죠. 그렇죠? 그럼 조작적 정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조작적 정의는 측정하기 어려운, 측정하기 좀 애매한 것을 측정할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렇죠?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학업 성취잖아요. 학업 성취는 어떻게 측정할 거예요? 제대로 측정할 수 없죠. 이거 학업 성취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성적이 학업 성취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기 양심에 걸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학업 성취를 보여주는 겁니까? 그건 아닐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수행평가도 잘할 수 있고, 그죠? 누군가는 시기라도 잘할 수도 있어요. 시험은 못 봤지만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알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수치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냐? 있죠. 보시면 되죠. 그렇죠? 뭐예요? 온라인 학습 시간과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학업 성취라고 그냥 해버리면은 무엇을 측정할지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수치화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과정이 뭐에 해당한다?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속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연구의 가설은 수용될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중간고사 평균 점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70, 77, 73, 76 완전 뒤죽박죽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관계 없으니까 가설은 기각될 것이고요.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추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표본 집단이 대표성을 갖추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임의로 선정한 고등학교 3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표본이 적기도 하고 그리고 임의로 선정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고요.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했다. 여기서 사용한 건 뭐예요? 질문지법이죠. 그렇죠? 질문지법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죠.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7번 볼게요. 7번 581페이지입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다음은 방과 후 학교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립한 연구 단계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효과에 대한 연구 주제 선정하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순서 이런 거 물어보겠네요. 하나씩 볼게요. 가에서 연구자의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가. 방과 후 학교의 효과에 대한 연구 주제를 선정합니다. 이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거잖아요.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일 수 없어요. 절대. 왜?
연구 주제를 선정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다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고 그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고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 분야에 주관이 개입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여기 관심 있어라고 하는 주관이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선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개입하게 되어 있다? 주관이 개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격한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고요. 방과 후 학교와 학업 성취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거 보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수집된 설문지를 통해 통계 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거 검증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틀렸죠.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실의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나서 그 자기가 수집한 자료 통계에 여기다 적용하겠다. 말이 안 되죠. 왜? 내가 수집한 자료를 그 자체를 가지고 통계를 내시고 분석을 하셔야지. 왜 선행 연구는 뭐에만 쓰는 거예요? 가설에 쓰는 거죠. 선행 연구가 이랬으니까 아마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가설에 쓰는 것이고, 분석을 할 때는 나를 바탕으로 하시면 안 되죠.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하시면은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나온 그 데이터와 반하는 내용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라고 하셔야 돼요. 틀린 내용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런 걸 맞다고 하시면은 안 됩니다. 볼게요. 다에서 마로 진행하는 것은 연역적 과정이다. 다에서 마 보시죠. 방과 후 학교 참여는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킨다는 장점적인 결론을 도출했어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가설이죠. 가설이고요. 가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참여와 학업 성취도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거는 이제 그 조사죠. 조사. 자료 수집이 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가설을 먼저 선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역적 방법이 맞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차이, 가설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역적 과정이 맞습니다. 가설이 있으니까요. 볼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라에서는 자료 수집 도구를 개발한다. 자료 수집 도구를 개발하는 거는 연구 설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수집된 설문지를 통계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자료 분석 상황에서는 이미 자료가 수집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자료 수집 도구를 개발해요? 이미 자료 수집해버렸는데, 그쵸? 그래서 당연히 아니죠. 연구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 맨 처음에는 연구 주제를 선정하겠죠. 그 다음에 선행 연구를 검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뭘 하죠? 그 다음에 가설을 수립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마라 하면 되는데 가다 마라 이상하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네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는데 경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 정도는 뭐 복잡한 것도 아니죠. 그죠? 예, 쉽게 하실 수 있는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질문하시면 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문제를 조금 많이 넣었더니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밑줄 친 A에서 F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A에서 F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자 갑은 과음과 만성적 음주, 과음과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건강까지입니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음주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어요. 뭐 그래서 쭉쭉쭉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나서 밑줄 친 게 어디 있어요? 한 집단, CD 한 집단, 그리고 여기 다른 집단이라고 나옵니다. 한 집단 여기다가는 뭘 했어요? 과음과 만성적 음주로 인한 다양한 생리적 변화를 알려주는 비디오를 보여줬어요. 이쪽이 실험 집단이겠네요. 이쪽이 실험 집단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집단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통계 집단이고요. 네. 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다가 일주일이 지난 동안에 음주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것이 이제 그 종속변수에 대한 측정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독립변이는 C, 연구가설에서 독립변이는 A, 과음과 만성적인 음주, 독립변인 맞아요. 종속변이는 B이냐, 건강 맞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게 쉽게 사시면 안 돼요, 인생을. 쭉 읽어보셔야죠. 건강이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음주 감소의 효과적인 건이잖아요. 그쵸? 건이잖아요. 그래서 과음과 만성적인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종속변수예요? 어느까지가 종속변수예요? 그 과음과 만성적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까지가 종속변수죠. 독립변수죠. 여기까지가 독립변수고요. 네, 독립변수고요.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음주 감소. 음주 감소가 뭐예요? 종속변이죠. 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독립변수고요. 그 음주 감소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틀렸죠.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F의 과정이 필요하냐? F는 뭐죠? 지난 일주일 동안 음주 정도를 측정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죠? 측정해야 뭔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D는 실험 집단이고요. E는 통제 집단이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F는 연구 대상에 대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된다. 이거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지난 일주일 동안 음주 얼마나 했냐 측정하는 건데 당연히 아니죠. 니은과 디귿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물론 실험연구법은 그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딱 봤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주장에 타당한 근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공공고등학교는 앞으로 3년간의 급식을 위한 재개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였대요. 그래서 2, 3학년 전체 학급 중 학년별로 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뭐래요? 학급식업체가 사회조사 원칙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할게요. 요거 책 보면서 할게요. 책 보면서. 질문의 내용이 특정 응답을 유도하였다. 볼까요? 질문. 현재 급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이것만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요. 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이미 알려주고 있잖아요. 질문에서.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거 보는 사람들은 뭐야? 다들 불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특정한 정답을 유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기억은 맞는 이야기죠. 그쵸?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니은 설문조사의 표본이 대표성이 결여되었다. 설문조사 표본 볼까요? 2학년. 그리고 이거 오타입니다. 3학년이에요. 2학년, 3학년. 1학년 어디 갔어? 1학년. 1학년 이 학교에 없어요? 1학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표성이 결여됐다라는 말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쵸? 디귿,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의 합이 유효응답의 50%를 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효응답의 50%를 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죠. 유효응답은 어떻게 계산하시냐? 그 무응답 빼시면 돼요. 무응답. 그러면 몇 프로죠? 86%. 86% 중에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몇 프로예요? 47%. 50% 넘었는데요? 50% 넘었죠. 그쵸? 넘었고요. 조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개입돼 우려가 높은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건 아니죠. 물론 질문에 주관이 개입됐어요. 그러나 이 방법 자체는 주관이 개입되기 어려운 질문지법을 사용하고 있죠.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풀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회문화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이 탐구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